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경기가 안 좋은 것, 물가가 오르는 것, 집값이 비싼 것, 취업이 어려운 것,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깊고 더 아픈 변화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열심히 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 말이 통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공부하고 취업하고 버티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조금씩이라도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더 잘 살 수 있다는 기대, 가난하게 시작했어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 그게 우리 사회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을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약속처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 청소년과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 말이 거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냉소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부족할 것 같고, 좋은 대학을 나와도 불안하고, 취업을 해도 답이 없어 보이고, 월급을 받아도 집은커녕 연애와 결혼, 출산, 미래 설계까지 모든 것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하게 자리 잡는 감정이 하나 생깁니다. 조급함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성공해야 할 것 같고, 지금 당장 뭔가를 이루지 못하면 뒤처질 것 같고,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정상적인 순서로 가면 영원히 못 따라잡을 것 같은 불안. 이 조급함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떻게 차근차근 올라갈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신 묻게 되죠. 어떻게 한 번에 뒤집을 수 있을까? 어떻게 빨리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남들보다 먼저 올라탈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 이 판을 건너뛸 수 있을까?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성공파리와 사기, 과장된 부의 서사, 무리한 투자와 레버리지, 자극적인 SNS 영상들이 파고듭니다. 18살에 1억 번 방법, 고등학생이 7개월 만에 2억 벌었다. 월 20만 300 벌면 인생 끝이다. 평범하게 살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들은 단순히 자극적인 제목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불안을 먹고 자라는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저런 말을 좋아해서 클릭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불안해서, 혹시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워서, 혹시 저기엔 내가 놓치고 있는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클릭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그 불안이 완전히 근거 없는 착각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자녀 세대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지역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더욱 가파르게 끊기고 있고, 근로소득만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청년들의 불안은 과장된 피해의식만이 아니라 현실의 구조가 만들어낸 감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사회가 성실한 노력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점점 더 극단적인 길에 끌리게 됩니다. 정상적인 취업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꾸준한 저축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근로소득은 느리고 답답하게 보이고, 결국 한방, 지름길, 추월차선, 레버리지, 그리고 심지어는 사기성 성공 콘텐츠까지 그럴듯한 선택지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단순히 요즘 청년들이 왜 저러냐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 쉬운 비난입니다. 오늘의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지금 한국 사회에서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길이 이토록 초라하고 불안하게 느껴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로 지금 우리 사회는 개천에서 용나는 구조를 잃어버리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건 단지 몇몇 청년의 조급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과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는 성공파리 콘텐츠와 신종 다단계식 구조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월 20만 300이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절망적으로 소비되고 있는지, 중견기업 초임과 현실 소득 구조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은행 보고서가 보여준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의 실체, 비수도권에서 왜 더 계층 이동이 어려운지, 소득보다 더 심각한 자산 대물림 문제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구조를 바꿀 해법은 과연 있는지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년을 탓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니고, 부모 세대를 공격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급하고 지쳐있고, 때로는 위험한 선택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해보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아마 조금은 불편한 결론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단순히 돈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희망의 경로가 좁아지고 있다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KBS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프로그램이 하나 방송됐습니다. 제목부터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200달이는 될 수 없어 성공파리에 혹하는 청년들. 제목만 들어도 지금 시대의 공기가 느껴지죠. 이 방송은 요즘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성공파리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추적했습니다. 우리가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를 보다 보면 이런 영상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18살에 1억 벌었던 방법 공개합니다. 고등학생이 7개월 만에 2억 벌었습니다. 5월 20만 300 벌면 인생 끝입니다. 평범하게 살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돈 벌고 싶으면 DM 주세요. 영상 속에는 보통 이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멋진 스포츠카, 금목걸이와 명품 시계, 고급 오토바이, 비싼 호텔, 현금 뭉치, 그리고 이런 말이 따라붙습니다. 저도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어쩐지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무슨 방법이길래 18살이 1억을 벌고 고등학생이 7개월 만에 2억을 벌 수 있다는 걸까? 그래서 영상 아래를 보면 항상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방법이 궁금하시면 DM 주세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DM을 보내면 상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료로 알려드리기는 어렵고 간단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유료 강의입니다. 가격은 다양합니다. 12만 9천 원, 19만 원, 99만 원, 299만 원, 어떤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코스 같은 이름으로 수백만 원짜리 프로그램도 등장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다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 강의에서 뭘 알려주는데?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강의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SNS 영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영상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18살에 1억 벌었던 방법, 7개월 만에 2억 벌었습니다. 평범하게 살면 인생 망합니다. 즉, 자기가 봤던 그 영상을 그대로 다시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DM을 보내면 그 사람에게 강의를 판매합니다. 그럼 돈이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가지 단어를 떠올립니다. 다단계.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이것은 전통적인 다단계와 거의 동일합니다. 예전에 우리 사회에는 이런 방식이 많았습니다. 옥장판, 건강보조식품, 악어가죽 가방, 각종 회원제 판매, 상품은 다르지만 구조는 똑같았습니다. 가입비를 받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게 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게 하고 피라미드처럼 확장되는 구조. 지금 SNS에서 벌어지는 성공파리는 단지 상품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옥장판 대신 성공 방법이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조가 특히 청소년과 청년에게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원래 욕망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남들보다 앞서고 싶고 멋진 삶을 살고 싶은 욕망, 그건 잘못된 욕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문제는 그 욕망이 불안과 결합될 때입니다. 요즘 청소년과 청년들은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를 생각할 때 굉장히 큰 압박을 느낍니다. 취업이 어렵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 평범하게 살면 평생 집 못 산다, 월급 300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릴 때부터 계속 듣고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닐까? 다른 길이 있는 것 아닐까?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아닐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성공파리 콘텐츠가 등장합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부하고 취업하는 길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사람들의 불안을 정확하게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을 단순히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애들은 왜 저러냐? 그건 너무 쉬운 결론입니다. 오히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지금 시대에는 이런 성공파리 콘텐츠가 이렇게 쉽게 먹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청년들은 5월 20만 300이라는 숫자에 이토록 절망을 느끼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그 숫자는 정말 그렇게 절망적인 숫자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KBS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청소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월급 20만 300 정도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때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돈으로 결혼할 수 있나요? 차 살 수 있나요? 데이트할 수 있나요? 집은 평생 못 사잖아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월급 20만 300으로 사는 삶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면 기성세대는 약간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월급 20만 300이면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지 않나? 그렇다면 이 숫자를 조금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중견기업 기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대졸 신입사원 평균 초임은 3,941만 원입니다. 연봉 기준으로 약 3,9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걸 월급으로 계산하면 세후 기준 대략 270만 원, 290만 원 정도입니다. 즉, 청소년들이 말했던 월급 20만 300, 이 숫자는 사실 한국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흔한 출발점입니다. 심지어 꽤 괜찮은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견기업이라는 곳은 대기업보다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기업들이고 우리나라 청년 취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신규 채용되는 청년들 중 약 40% 정도가 중견기업에 취업합니다. 즉, 한국 청년의 상당수가 사회에 처음 들어올 때 받는 연봉이 바로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이 숫자가 이렇게 절망적인 숫자로 느껴질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를 봐야 합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SNS 속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유튜브를 열면 이런 영상들이 등장합니다. 20대에 10억 만들기, 월 3천 버는 24살 사업가, 코인으로 100억 벌었습니다. 식으로 경제적 자유 달성. 이런 콘텐츠의 특징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성공 사례만 보여준다는 것. 실패한 사람들은 영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도 영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평균이 아니라 성공의 극단적인 일부만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착각이 생깁니다. 다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다. 다들 돈을 많이 버는 것 같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가구 평균 소득은 대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즉, 두 사람이 함께 벌어서 연봉 7천 정도라면 사실 이미 한국 평균 수준에 도달한 가구입니다. 그런데 SNS 속 세계에서는 이 숫자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숫자들만 보입니다. 연봉 1억, 자산 10억, 주식 수익 100%, 코인 10배.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출발선을 현실의 평균이 아니라 인터넷의 상위 1%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월급 20만 300은 출발점이 아니라 패배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SNS 때문만은 아닙니다. 만약 사회가 시간이 지나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10년 뒤에는 좋아질 수 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은 조금 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간이 지나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빨리 올라타지 않으면 영원히 못 올라가는 것 아닐까? 그리고 바로 그때 조급함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을 하나 발표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 사회의 아주 민감한 문제 하나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즉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세대의 삶을 얼마나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개천에서 용나는 구조가 사라지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해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답하려 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이라는 주제로 이슈노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굉장히 민감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세대의 삶을 얼마나 결정하는가? 이걸 경제학에서는 세대 간 소득 상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설명을 조금 쉽게 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회에서 부모가 부자든 가난하든 자녀 세대의 삶과 별 상관이 없다면 이 숫자는 0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부자이면 자녀도 거의 반드시 부자가 되고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도 계속 가난하다면 이 숫자는 1에 가까워집니다. 즉, 숫자가 높을수록 계층 이동이 어려운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숫자는 얼마일까요? 한국은행이 계산한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 상관성은 0.25 정도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진국들도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진짜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시간에 따라 이 숫자가 어떻게 변했는가입니다. 한국은행은 세대를 나누어서 분석했습니다. 먼저 19만 7,080년대생 자녀 세대
세대를 보겠습니다. 이 세대에서 부모와 자녀의 소득 상관성은 아주 미세한 정도였습니다. 즉,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삶을 결정하는 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시기에는 부모보다 더 잘 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공부를 통해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부모 세대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19만 8,090년대생 자녀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소득 상관성이 0.32로 올라갑니다. 눈에 띄는 변화죠. 불과 한 세대 차이인데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3배 가까이 강해졌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최근 세대로 올수록 부모의 경제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즉,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숫자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숫자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990년대 이후 세대는 어떨까? 90년대생, 2000년대생, 지금 막 사회에 나오고 있는 이 세대의 숫자는 아직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소득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예상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 숫자는 아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최근 2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이 바로 자산 격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더 불편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득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즘 사회에서 더 중요한 것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